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시장의 분위기가 영 석연찮죠. 그래서 오늘 텔레그램에서도 할 게 없는 시장이다, 쉬어가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저희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투자자분들도 오늘은 느긋하게 같이 공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한식 신드롬입니다. 한식 신드롬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파생이 되는지 오늘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폐배터리가 낳는 황금알 산업이 있어서 오늘 생소한 산업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관이 김혜김 씨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스타 그녀의 K-뷰티 체험 그리고 관련주의 최근 업데이트 내용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올해 상반기에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8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상반기와 비교를 하면 2배 이상 급등한 수치인데요. 그동안 국내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해서 시장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글로벌 K 콘텐츠 덕을 이번에 봤다고 합니다. 글로벌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쌀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쌀 가공식품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보시는 것처럼 떡 종류, 튀긴 쌀, 뭐 찌거나 삶은 쌀, 쌀과자, 곡물 발효주, 쌀 음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고 K 콘텐츠 인기를 등에 업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쌀 가공식품 수출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단순한 일시적인 수요가 아니라 한식에 대한 호감도와 K 콘텐츠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수출 증가라는 숫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체되어 있었던 쌀 소비가 이 가공과 브랜드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주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쌀로 만든 막걸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국순당 넣어봤고요. 뭐 여기에 이제 햇반이나 쌀로 만든 과자 등등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은 CJ 제일제당, 오뚜기, 농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풀무원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쌀로 만든 전병, 오린다와 같은 쌀 과자 제품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K 콘텐츠에 힘입어서 김밥 관련주로 묶여서 한 번의 시세를 냈었는데 쌀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그 대열에 합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이 다소 약한 탓일까요? 전체적으로 식품 관련주들도 주가가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 수출 데이터가 일단은 좋게 나와주고 있고 K 콘텐츠 덕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테마도 한번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은 조금 생소한 블랙매스에 대해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텔레방에 폴란드가 블랙매스 전처리 산업 그리고 글로벌 순환 공급망의 전략적 연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글의 출처를 제가 따라가 보니까 코트라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 블랙매스가 무엇이고 이 산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급증을 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폐배터리를 분쇄해서 나오는 분말 형태의 중간 원료, 이 블랙 파우더, 이걸 블랙매스라고 하는데 이게 순환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매스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유가금속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걸 다시 추출해서 양극재나 전해질 등 배터리 소재로 재가공을 하는 겁니다. 현재 블랙매스와 관련된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을 봤을 때 전처리, 후처리로 일단은 나눌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 지금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매스 생산 거점으로 유럽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정작 고순도 금속 추출과 같은 후처리는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서 블랙매스를 만든 뒤에 한국으로 보내 정제를 하고 다시 유럽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가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폴란드가 블랙매스와 함께 주목받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전처리 거점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일 하이텍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폴란드에 현지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기술 협력이나 공동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단순한 수입처가 아니라 순환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설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성일 하이텍입니다. 이미 2022년에 폴란드 현지에서 전처리 공장을 돌리고 있고 그 후에 다른 기업들이 뒤늦게 진입을 하면서 시장 기반이 점점 확대가 되는 초기 성장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약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블랙매스가 이제 단순한 폐배터리, 폐기물이 아니라 차세대 공급망의 전략적 자원으로 봐야 하고 한국의 후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순환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성일 하이텍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움직임에 포착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리는 순간 일단은 빨간불로 전환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블랙매스가 시장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일단 선두 기업은 성일 하이텍인데 얼마나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이 블랙매스라는 키워드와 함께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텔미로 가볼게요.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었던 김 카다시안도 이번에 K-뷰티를 제대로 체험을 하면서 청담동을 비롯해서 강남 쪽의 피부과를 싹 한번 들렀다 갔다고 하죠. 오늘 이 기사 참 많이 봤었는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마 리서치와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기사에 따르면 파마 리서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금 진출국가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개가 된 IR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의료 관광객들 사이에서 리쥬란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인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처럼 중국이 핵심 시장이기는 하지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중국 외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럽 시장 가운데서도 구매력이 높은 서유럽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 파트너사와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유럽 국가 유통계약 체결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고요. 단순한 유통 계약이 아니라 제조 및 마케팅 등 리쥬란 밸류체인과 접점이 높은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는 이미 지난해에 EU 의료기기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계약만 완료가 되면 지금 서유럽 진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성의 리쥬란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리쥬란을 한 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더라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아직 리쥬란을 안 맞아봤는데 조만간 시간을 내서 한번 맞아보고 후기를 꼭 들려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에서는 그만큼 리쥬란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통증이 큰데도 불구하고 재시술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신민수 애널 코멘트에 따르면 어떤 미용
내용 시술을 받든 리쥬란을 기본 시술로 삼는 트렌드 덕에 외국인 의료 관광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도 기사에 첨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리쥬란의 인기는 파마 리서치의 실적에서 이미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파마 리서치에서 수익성이 가장 뛰어난 리쥬란의 매출 비중이 상승한 게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 됐었고요. 오늘 이제 내용의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앞서 언급드린 유럽 수출 본격화에 지금 탄탄한 리쥬란의 내수 매출까지 더해져서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주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래도 견조한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 흐름 지켜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대 오름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 이후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났고 하반기 모멘텀이 제대로 부각이 돼야 여기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80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파마 리서치의 끝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타이밍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틀에서 빠지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 그다음에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정부 방침 이런 것들에 빠지고 있는데 일단 내일이 지나면 저는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갈 쪽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보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정부안을 10월 달에 공개한다고 하죠. 이미 정치권에서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가운데 이 금융위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부 안까지 공개된다면 자 국회부터 정부까지 지금 이 도입의 속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은행의 어떤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던 건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지금 서클 대표까지 와서 국회 이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또 관련 기업들을 만나고 또 4대 은행까지 만나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가 이 여의도 국회에서 이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이라는 주제로 또 연설을 했는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적기를 놓치면 위기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입 적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IMF 사태에 준하는 그런 화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마존, 월마트 같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런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이 카드사 수수료가 거의 영업이익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로서 그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키워드로 스테이블 코인을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어제는 제가 미투원 말씀드려서 급등했었고요. 오늘은 현재가가 5,520원인데 더준이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 중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꽤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마존하고 월마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거의 확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아마존하고 이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더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지금 국내 사업하고 이 동남아 쪽에서
정산 관련 이 비즈니스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크로스보더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쓸 때, 이 어떤 정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이 피치사를 말하게 되는 건데, 이 국내 피치사와 함께 이 크로스보더 정산 서비스라는 것이 바로 더준입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더준이라는 기업이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월 평균 거래 규모가 850억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럼 850억에서 더준이 갖고 올 수 있는 수수료만 본다 하더라도, 더준의 매출과 이익은, 수십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18년까지 2,800조 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아마존에 한국 진출했을 때 그 규모는 8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됐을 때 그냥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 실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원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직수가 또 더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더준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더준 목표가는 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이제 미투원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 장중에 13% 넘게 올랐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도 어제 이어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무래도 급등에 대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런 변동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서클 대표와의 만남, 우리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만날 것이고 타대은행, 국회의원까지 만날 텐데 아마 관련 종목들은 꽤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트콘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카지노를 정식 오픈했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실제 적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체험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어제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하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아주 쉽게 정확하게 해놨으니까는 그 영상 보신다면 아마 이번 주 투자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